1달러에 1,500원. 여러분, 이 숫자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이 떠오르는 듯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안한 환율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환율 1,500원 시대가 정말 도래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끔찍한 일들이 닥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원화의 가치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 25%나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유로화에 대해서는 그 하락폭이 더 커서 얼마 전에는 장중에 1,700원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1,300원대였던 유로화가 이제는 1,700원 시대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세계 기축통화의 힘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3년 전보다 10% 하락했습니다.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달러의 힘이 약해졌음에도 유독 원화만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무엇이 원화의 가치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6가지 핵심 요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지만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시작된 이 금리 역전은 이제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에 달하는 반면 우리는 2.5%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1.5%라는 금리 차이는 전 세계 자본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원화 자산을 보유하느니 안전한 달러로 바꿔 미국 은행에 예금만 해두어도 1.5%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또 다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4%라는 높은 금리 수준 덕분에 경기를 부양해야 할 때 금리를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원화 약세의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놀랍게도 원화의 통화량 증가 속도가 달러보다 훨씬 빨랐다는 점입니다. 돈의 가치는 희소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2001년 7월의 통화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미국의 광해통화 M2는 약 4.4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원화 통화량은 무려 6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수치로만 단순 비교해도 지난 24년간 원화가 달러보다 38.7%나 더 많이 시중에 풀린 셈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도 원화 가치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2022년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며 시중의 달러를 흡수할 때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통화량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 달러와 원화의 가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미국의 복잡한 정치, 경제 상황입니다.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간절히 기대했지만 최근 연준은 오히려 매파적인
즉 긴축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며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달러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원화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 가능성과 그가 내세우는 극단적인 관세 정책은 불확실성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재원이 부족한 미국 정부는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져 전 세계 금융시장에 국채 발작과 같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로 인해 미국의 고용 및 물가 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국의 상황이 안전자산인 달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대적으로 원화와 같은 신흥국 통화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달러 유출 문제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입니다. 저성장 시대의 국내 시장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만 무려 146조 원,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달러로 환전되어 한국을 떠났습니다. 둘째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 약속입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예정된 금액만 합쳐도 830억 달러에 이릅니다. 개인은 미국 주식을 사고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말 그대로 달러가 쉴 새 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약 4,20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요인 중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되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될까요? 첫째, 살인적인 수입 물가 상승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것은 주유소 가격표입니다. 리터당 1,850원, 1,900원은 우스운 숫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을 시작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거의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것입니다. 이미 높은 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 전체를 옥죄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빚을 내어 자산을 구매한 가계입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영끌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던 수많은 가구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고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순간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를 넘어선 지금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른다면 소비는 급격히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끔찍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곳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된 이익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보너스는 서민 경제로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돈은 또다시 달러로 환전되어 미국 주식시장으로 향하거나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수출 대기업의 임직원과 나머지 국민들의 자산 격차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넷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환손실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1,5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뚫리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한국 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코스피의 추가 하락을 부르고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다섯째, 정부는 사실상 손발이 무기게 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정부의 구두 개입은 더 이상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하면 이는 오히려 통화가치 하락을 부추겨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정책 수단도 쓰지 못한 채 대한민국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끝은 결국 대한민국의 점진적인 가난입니다. 일부 수출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며 국가는 활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환율 1,500원. 우리는 이 숫자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지표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랑의 시기 속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현명한 소비와 투자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항해의 작은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